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동반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의 하락이 또다시 계속 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동안 10%나 하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슬라의 21%의 일간 낙폭이 있었는데 역사상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뭐 유상증자라든지 S&P 지수의 편입 불발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노동절 연휴를 쉬고 한꺼번에 이런 매도 심리가 몰리면서 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미국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넉 달 연속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주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조정 장세라는 평가가 아직까지는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난 밤사이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더라도 미국의 강세장 지속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10%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마켓워치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역사상 뭐 30만 % 이렇게 굉장히 급등을 한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도 중간중간에 뭐 30% 정도의 주가 하락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면서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뭐 부담감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조정 장세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을 좀 더 바라보시면서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고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미국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8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절 휴일로 하루 쉬어가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날도 기술주들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조정장이 펼쳐졌는데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 흐름이 더 거세게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올랐던 만큼 좀 여파가 컸는데요. 지난 3거래일간 10% 하락하면서 지난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도 대표 기술주들이 이 지수를 끌어내렸겠죠. 빵주들의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특히 애플과 테슬라 등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핵심 기업들에 대한 흔들림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날 6% 빠졌고요. 테슬라가 20% 넘게 폭락을 하면서 사상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크게 확신했던 S&P 500 지수로의 편입이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지난주 소프트뱅크가 대규모의 기술주 콜옵션 매수를 했다고 전해지면서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속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최근 기술주 콜옵션에 대한 과도한 매수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슬랙의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슬랙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수혜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만큼의 성장세는 보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시간의 거래에서 1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도 함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온라인 매출 급증에 견고한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날 이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탓인지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다음 달부터 운항편을 소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 40%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지프 역시 8월 고용 추세 지수가 4개월 연속 반등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노동시장이 점차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줬고요. 8월 소기업 낙관 지수 역시 전월 대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여전히 악재로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에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이 디커플링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중인데요. 중국도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발표하는 등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2% 넘게 빠졌는데요. 27,500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4% 넘게 하락하면서 이날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11,000선을 마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847포인트 거래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2.78% 하락했고 3,331포인트에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소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간밤에 정말 보기 드문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밤에 잠을 좀 중간에 깨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에 지금 일어나서 확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대장주인 테슬라의 20% 넘는 하락이 저는 중요한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안고 있죠. 그동안에 F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상증자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사항은 이미 충분히 예견이 돼 있었죠. 여기에 이제 소프트뱅크발 콜옵션이라든지 국내 투자자들의 지분이 거의 1%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것들도 국내 투자자들의 상승 흐름도 일부 이어졌었던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대장주가 꺾이게 됐다라는 것들은 이미 다양한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꺾였다. 뭐 테슬라와 개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애플도 6%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조정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WTI 가격이 7.3% 넘게 하락해서 $36 수준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사우디 아람코에서 석유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죠. 이 소식 때문에 6거래일 연속 이 WTI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WTI 가격은 7.24% 내린 채 $36.89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값이 상승했고요. 채권 가격도 올랐습니다. 금값과 채권 가격은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소폭 올랐는데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금값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은 0.19% 올라서 $1,937.8에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채권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표시되는 채권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겠죠. 채권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는 0.678%까지 내려간 채 움직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가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거의 0.8% 꽤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3.5까지 올라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장혜진 앵커. 네, 최근 이 미국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 직후에 이어지는 조정장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후폭풍이 오는 것처럼 강한 조정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시 약세장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좀 분석을 내놨는데요. 10%가량의 조정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강세장은 지속할 것이라면서 10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이유를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시장이 심각한 경기 침체 이후 새로운 투자 사이클의 초창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사이클의 초창기를 희망의 시기로 여긴다면서 일반적으로 이때 증시가 가장 강하며 아마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아마도 이때가 이 강세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세장 이후에 현재 지금 겪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새로운 투자 사이클의 초창기를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뒤따라오는 그런 조정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들까지 경제 성장 전망을 최근에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다섯 번째로 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지원이죠. 아마도 추가 부양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착 상태에 놓인 상태인데 위험 자산에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부양책이 나와준다면 시장을 또 지지해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로의 혁신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IT나 디지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수익이 이런 이 혁신의 가속화로 인해서 끌어올려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다만 이러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반영돼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미국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정장은 당연하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이 조정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조정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하락이라는 단어보다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재차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증시가 쉼 없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8월 15일 이후에 미국 증시에 있어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올라왔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일단 좀 무리를 하게 되면 잠깐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인데요. 결국 앞으로 더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면 결국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된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쉴 때는 좀 푹 쉬어줘야죠. 그런 모습들을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밸류 논란도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시가 조정을 크게 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이 됐던 일시적인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에 오늘 20% 넘게 하락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충격 같은 경우 테슬라를 그렇다고 해서 저점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따라서 업종별로 이제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 그동안에 너무 쏠림 현상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밤 그렇죠? 오늘 밤 해서 내일 새벽에 제가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더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조정을 받을 때 좀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장에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시각들은 다소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에 나서신 분들이 대부분 성공했죠. 하지만 미국은 국내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지금 해외 투자가 거의 10조 가까이 늘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려고 대기 자금을 마련해 놓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증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게 있죠. 이제 칼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매수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두고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자,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약에 추가 부양책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GDP의 정상화되는 시점이 약 2개 분기 정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미국 의회가 이달 안에 약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이 경기 부양책을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부양책이 타결된다면 미국 경기 정상화는 2개 분기 정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게 바로 모건 스탠리의 전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GDP는 2021년 2분기 정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올해 미국 GDP 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5.3%에서 마이너스 3.4%로 올려잡았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 역시 3.4%에서 6.4%로 높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추가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2.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부양책을 요구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 백악관 측에서는 우리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만 약 9천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그만큼 격차가 큰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아직까지는 좀 요하는 상태라는 얘기겠죠. 자, 물론 GDP 전망을 이렇게 상향 조정한 데에는 그냥 추가 부양책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었는데요. 지난 8월 실업률이 넉 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8.4%를 기록했죠. 또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 연말이 되면 미국의 실업률이 7.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개선되다 보니까 GDP의 성장도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자, 모건 스탠리가 이런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추가 부양책 합의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이 최근 동향을 보게 된다면 경기 회복은 조금 더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소장님, 먼저 이 경기 추가 부양책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합의가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언제 합의가 될지는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이런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달 안으로 추가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변동성, 지금 현재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증시의 조정 국면은 현재 다시 앞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추가 부양책에 대한 타결이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상수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다소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또 언제 재확산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미 의회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어찌됐든 정상화 이런 것들에 대한 타결을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결국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꼭 선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이 워낙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내년에 되느냐, 내후년에 되느냐, 어쨌든 경기 정상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저는 성장주의 섹터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가 정상화되면 이제 성장주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그리고 가치주 쪽으로 좀 옮겨오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생활 패턴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에 대한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바뀐 트렌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성장주 쪽, 성장 섹터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시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애플이 이달 15일 신제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니콜라가 제너럴 모터스에 20억 달러 투자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 소식에 니콜라의 주가는 이날 40%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애플입니다. 장혜진 앵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애플이 드디어 이달 15일에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오전 2시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매년 9월에 이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애플은 새로운 아이패드와 애플 워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플 워치 6 같은 경우에는 혈중 산소 농도 수준을 측정하는 이런 첨단 기술까지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 아이폰 12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외신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CNBC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상적으로 이 9월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좀 이례적으로 아이폰 12 공개는 추후 나중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역시나 애플은 10월까지 아이폰 12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아이폰 12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애플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 이스터에그 모양의 화면, 이 화면이죠. 스마트폰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터치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AR 화면으로 바뀌면서 이 공개가 되는 날짜인 9월 15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AR 기술에 좀 집중이 될 것을 또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는 사실 최근 흔들리고 있는 애플의 주가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신제품 출시 발표 여부가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제품에 대한 발표가 된다라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이 현재 F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단기 상승했다라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신제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과거처럼 애플의 신제품들이 증시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제품의 스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지만 애플은 현재 지금 증시의 전반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증시 상황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애플은 최근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더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애플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14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현재 지금 주가를 월가에서는 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애플은 뉴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일단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은 일단 단기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애플에 대해서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니콜라와 GM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그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GM이 전기 스타트업인 니콜라의 지분 20억 달러어치를 사들이면서 두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GM의 주가는 거의 8%가량 올랐고요. 니콜라의 주가는 40%나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밤 사이에 20% 하락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일단 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과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스타트업 간의 이 역사적인 딜이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GM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그 전략을 세우는지를 이 딜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GM이 오토모티브 서플라이어, 즉 전기차 부품 공급업체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번 딜을 통해서 GM은 니콜라 트럭의 전기 배터리와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스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20억 달러 규모의 니콜라 지분을 받게 된 건데요. GM은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개발해왔죠. 축적된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번번이 양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전기차 관련 기술을 판매하고 또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 수익화를 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렇게 될 경우 수익은 늘리고 또 비용은 줄일 수가 있어서 이 GM에게도 긍정적이라는 해석입니다. GM의 메리바라 회장은 이미 이번 딜로 인해서 우리의 기술력은 입증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한편 그 GM의 경우에는 지난 5년 정도 동안 전기차 관련 기술에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한 2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오하이오 지역의 LG화학과 조이트벤처로 거대한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하기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GM의 이런 행보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수혜를 좀 줄 수가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일단 소장님, 이번 딜이 갖고 있는 의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GM 같은 경우
전기차에서 다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인 GM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업체들이 전기차 부분에서 나서고 있지만 GM의 그동안의 약한 모습들을 이번 참에 만회를 해보겠다 이러한 아주 좋은 전략적 제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글로벌 유통망과 공급망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까지 지금 이제 여기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니콜라 입장에서는 그러한 판매망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향후에 그러한 포석까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니콜라와 GM이 적절히 손을 잡았다. 결국 테슬라 독주 시대에서 그리고 뒤처지고 있는 GM 같은 경우 비록 부품을 공급하는 데 한정한다 하더라도 GM 입장에서 본다라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제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좀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 유럽에서 그 공장에 대해서 글로벌 1위를 탈환하고 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이 됐죠. 여기에 이제 미국 공장까지 나서게 된다라면 LG화학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수혜 여부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관찰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하나가 움직인다 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혜를 입지 않는 그런 업종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시에는 이참에 물량을 좀 조절하는 것도 적절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